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류 전동기를 먼저 그려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자 전류가 있고 여기에 역기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자전압 V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 RA, 역기전력 E가 될 것이고 전동기는 N의 속도로 회전을 할 것입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에 대한 식을 써보면 IA는 RA분의 여기와 여기의 전이 차가 되겠죠. V-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전력이 증가하면 분자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죠? 전류는 감소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에 비례한다. 세 번째,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역기전력의 크기는 회전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부하가 걸려있을 때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E 플러스 IAR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즉 요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공급 전압보다 크기가 작다. 그쵸? V가 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120V이고 전격 전류는 40A,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며 전부할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 단자 전압은 몇 볼트를 공급해야 되는가? 단 전기자 반작용 및 전기자 전류는 무시한다. 즉 발전기일 때와 전동기일 때 동일한 회전수를 갖기 위해서 전동기일 때 공급 전압 V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전기일 때를 보겠습니다. 발전기일 때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전격 전류는 여기 40A 그리고 전격 전압이 120V 여기가 120V 전기자 저항이 0.15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0.15라고 하는 저항에 40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6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 플러스 IARA이기 때문에 120 더하기 6에서 126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전동기일 때를 보겠습니다. 전동기일 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V 여기 똑같이 0.15 여기는 40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전수 N. 그러면 이때 회전수와 이때 회전수가 같으려면 똑같은 거니까 전기자 저항도 똑같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회전수가 같으려면 여기에 역기전력은 전압이 똑같은 126V의 전압이 걸려야 돼요. 지금 0.15ohm에 40A의 전류가 하니까 여기 6V가 걸리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V라고 하는 것은 E 플러스 IARA가 되기 때문에 126 더하기 6 해서 132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회전수가 같기 위해서 뭐가
역기전력과 유기기전력이 같으면 된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동기에 가해줘야 될 단자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력 P, 회전수 N인 전동기의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토크에 관한 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토크 T는 E 파이 A의 PG 파이 IA라고 쓸 수 있어요. 단위가 뉴턴 미터.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9.5 N분의 P 뉴턴 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하면 0.975 N분의 P 여기서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P의 단위는 와트이고요. 회전수의 단위는 RPM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킬로와트잖아요. 그렇죠? 킬로와트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0.975 N분의 P 이게 킬로와트면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게 되면 975 N분의 P 다시 이렇게 되겠다. P 다시는 킬로와트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토크에 관한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을 V,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를 I, 전기자정을 RA, 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속도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얘도 회로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전동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역기전력 E, 여기는 IA,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 그죠? RA, IA고 공급전압이 V입니다. 그렇죠? V.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역기전력에 관한 식으로 쓰면 E는 V 마이너스 IA, R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까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얘를 회전수 N에 대한 식으로 쓰면 N은 K,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뭐 K 다시라고 쓰면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K 다시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양의 식을 찾아보시면 2번에서 여러분들 N은 K의 파이의 V-IA, RA 식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분권을 한번 그려보죠. 분권 전동기. 여기에 전기자. 파이. 여기는 RF. 그죠? IF. 여기는 RA. 역기전력 E 됩니다. V가 되나요? 그러면 IF라고 하는 것은 RF분의 V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속도식 N은 뭐 K에 파이에 V-IA, RA 이렇게 썼었어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저항기의 계좌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RF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IF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IF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자속 파이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속 파이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분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RF를 증가하면 속도도 같이
증가하고요. RF를 감소시키면 속도도 같이 감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속도는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수 n, RPM으로 단자전압 ET일 때 전격부하 IA에서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직류 분권 전동기가 전기자 저항이 R이라고 한다. 이 전동기와 같은 경우 무부하 운전 시 속도를 n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n-를 뭐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이 문제의 내용은 전격 시 부하가 전격 부하 시 회전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무부하 시에 회전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지금 문제에서 ET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흐르는 게 IA, RA. 여기는 N으로 회전을 하고요. 여기는 E라고 하는 역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전격 부하시예요. 전격 부하시. E 한번 구해볼까요? E는 단자전압에서 요거만큼 빼주면 돼요. ET 마이너스 IA RA예요. 맞죠? 이때 회전수가 얼마라고요? N 회전한다고요. 전격시. 그럼 무부하시 얘를 E0라고 써볼까요? E0. 무부하시의 역기전력을 E0라고 써본다고요. 그럼 무부하란 얘기는 IA가 0이란 얘기죠? 이게 0이라고요. 그럼 무부하시 역기전류는 ET랑 같다고요. 그때 이 N 다시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기전력 E는 K, 파이, N입니다. 회전수는 뭐예요? 역기전력에 비례해요. 비례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ET 마이너스 IA RA에서 ET배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전압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배가 된 거잖아요. ET 마이너스 IA RA 배가 됐다고요. 그러면 회전수는 역기전력이 비례하니까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요만큼 배가 될 거 아니에요. 뭐에? N에. 얘가 N 다시가 된다고. N 다시는 N에 요만큼 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여러분들 요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시는 단자전압과 역기전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7번 보겠습니다. 전동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전동기를 그려보면 되겠다. 뭐 어떤 전동기든 얘는 역기전력이 되고 얘는 IA, 여기는 IA, 여기는 뭐 V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전동기의 속도가 떨어진다. 부하가 증가하면 전동기 속도가 떨어진다. 볼까요? 회전수 N은 K에 뭐 공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에 V-IA RA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부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류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 그럼 이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네. IA 값이. 그럼 분자의 값은 작아지네요. 분자의 값이 작아지니까 속도는 감소하겠다. 전동기 속도 떨어진다. 1번 맞는 얘기고 역기전력이 감소한다. 볼까요? E는 V 마이너스 IA RA입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 그죠? 역기전력 감소하잖아요. V 값은 일정하니까 빼야 될 게 많아지면 E도
감소하겠죠. 맞는 얘기네요. 전동기 전류 증가한다. 그쵸? 전동기 전류 IA가 증가한다.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자 전압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애라고요. 부하의 증가와 관계없이 V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전동기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를 무브원전 중 계좌회로에 단선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분권 전동기 여기에 이렇게 분권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파이의 v-ia 아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단선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선됐다. 그럼 단선이 되면 여기에 흐르는 IF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IF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차속도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으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속도는 무한히 증가를 하겠다.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즉 분권 계좌가 단선이 되면 IF가 0이 되고 좌속이 0이 돼서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차용 전동기는 차동 복권 전동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차용은 직권 전동기를 쓰죠. 차동 복권이 아니라 직권 전동기를 씁니다.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로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 그렇죠? 무부하가 되면 이 직권 한번 그려보면 직권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럼 여기 있는 무부하라는 얘기는 I equal 0이란 얘기예요. I가 0이란 얘기는 IS equal 0이란 얘기죠. IS가 0이면 여기에 가해주는 차속도 0이 되죠. 그럼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파이의 v-ia 아래에서 RA RS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무부하가 된다는 얘기는 자속이 0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위험 속도가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2번이 맞는 얘기죠. 나머지 읽어볼까요? 부하 변동에 대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분권이 아니라 직권이죠. 분권은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변화하더라도 속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은 뭐다? 직권이다. 이거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가 뭐예요? 직, 가, 분, 차 이런 순서라고요. 속도 변동률이 큰 것, 직류, 직권이 제일 크다. 그래서 가장 큰 직류 전동기는 분권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속도 조정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가변 속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를 전부하 운전, 전부하 전류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왜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가 뭐냐인 거죠. 직, 가, 분, 차 똑같아요. 직, 가, 분, 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도 특성 곡선 및 토크 특성을 나타내는 전동기는 얘 보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맞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회전수는 전류의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이죠.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12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전차용은 기동 토크가 커야 되죠. 그래서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적다. 즉 기동시는 속도가 작잖아요. 그때 토크가 크다. 전차용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커야 된다.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여기에 전원 전압 120V를 가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35A가 흐르고 회전수가 1300이었다. 이때 계자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원 전압을 150으로 올리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기자 저항은 0.4이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때 전원 전압이 120이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여기 35이다. 35A. 전기자 저항이 이제 0.4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회전수가 1300rpm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계자 전류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원 전압을 얘를 150으로 하면 회전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바로 전압이 120일 때 역기전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I의 아래 이거네요. 계산해 볼까요? V는 12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35 저항 0.4 맞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14 이렇게 돼요. 14 그죠? 14 그럼 얘는 120에서 14를 빼면 116V 이렇게 되나요? 근데 전원 전압을 150을 주면 150 마이너스 35 곱하기 0.4 이렇게 되네요. 계산해 보면 146 이렇게 나오나요? 136 여기 106이 되네요. 106 14를 빼면 106 여기는 13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역기전력과 회전수는 뭐 하는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전압이 106에서 136배 됐으니까 회전수도 똑같이 106에서 136배가 되겠죠. N-는 원래 회전수 1300에서 곱하기 106분의 136배가 되더라. 계산을 해보시니까 그 값이 1668rpm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전압이 120V 때의 역기전력과 150V 때의 역기전력에 대한 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죠. 역기전력이 100V, 회전수가 800, 토크가 1.6인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뭐 전기자 전류를 구하여라.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역기전력 여기가 100V 라는 얘기고 여기 회전수가 800rpm 이렇게 되나요? 토크가 1.6 단위 잘 봐야 됩니다. 1.6kg 메타 이렇게 되네요. 그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토크식 요거에 관련된 토크식 한번 볼까요? 토크 T는 0.975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0.975 N분의 2
IA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뭐가? 토크 T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IA에 관한 식으로 쓰면 IA는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기면 되네요. 0.975분의 1 곱하기 2 n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975분의 1 곱하기 2는 역기전력이 100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n 회전수 800 곱하기 1.6 계산을 해보면 거의 13A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13A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5kgm의 토크가 발생했다. 자속을 80%로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가 12A로 되면 토크는 약 몇 kgm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네요.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전기자 전류가 10A에서 12A로 됐어요. 그렇죠? 다시 전기자 전류는 10A에서 12A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10A일 때 12A가 되고 자속이 80%로 감소됐다.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0.8배가 되었다. 맞죠? 이때 자 원래 초기에 있던 토크가 5였다 이런 얘기예요. 5. 그러면 이 토크는 지금 전류는 12A가 되고 자속이 0.8배가 됐을 때 토크는 얼마로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구할 수 있는 토크 T는 K 파이 IA. 즉 토크라는 것은 뭐예요? 자속에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이거야. 그럼 T-라고 하는 것은 5에서 자속에 비례한다고 해서 자속이 0.8배가 됐죠. 0.8 곱하기 토크는 전류에 비례해요. 전류가 10에서 12로 됐어요. 1.2배가 됐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4.8kg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크는 자속과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중건으로 감긴 직류전동기의 극수를 2배, 그 다음에 자속수를 0.09, 전 도체수를 80, 부하전류를 12A일 때 발생하는 토크는 몇 kgm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kgm인가 볼까요? 여러분 토크식 T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토크 T는 E 파이 A의 PG 파이 IA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단위가 뭘까요? 뉴턴 메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kgm로 물어봤죠. 그럼 얘를 9.8분의 1을 곱해 주시게 되면 이 단위가 kgm가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그대로 공식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E 파이 A는 병렬해로 쓰네요. 근데 병렬해로 쓰는데 중권은 병렬해로 수가 극수랑 같아요. 극수는 2개. 극수 2. 총 도체수가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속 0.09. 전기자 전류, 즉 부하 전류가 10이란 얘기죠. 단위를 kgm로 하기 위해 9.8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 kg 메타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토크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